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배틀전북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강준만에게 묻는 지역의 미래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강준만 교수마저 체념하게 된 전북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반세기 넘게 서울 중심의 정치 핵심의 문제점, 그리고 진영 논리로만 생각하는 정치, 또 2030 젊은 세대들의 일명 사이버 만민 공동회를 제안하셨고요. 지역과 수도권 불균형 속에서 인구 감소와 함께 불어닥친 지역 대학의 위기도 살폈고, 지역의 지방대를 더 차별하는 거 아닌가라는 물음 등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담론을 우리에게 꺼내놓을까요? 특별대담 강준만에게 묻는 지역의 미래,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우선 이제 언론 이야기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서 말이죠. 다시 더 인물과 사상으로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북이라고는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는 꽤 비평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지역에 대해서도 인물을 조금 더 조명하고자, 비판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계획도 좀 있으실까요? 제가 그 이야기하면 정말 한 맺힌 이야기 조금 드려야 됩니다. 예. 이제 한 맺힌 이야기 하루 이 자리 나온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애초에 인물과 사상 시작하면서요, 원래 꿈이요. 저 혹시 청취자께서 그 정책 실명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저 정책 실명제를요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요 대부분 군 단위의 지역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디에 다리를 놨는데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에 그 책임 관리를 맡은 공무원의 이름이 누구냐, 그런 단위가 그런 수준의 정책 실명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앙정부 중앙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실명제 책임 이거 없어요. 실종돼 있어요. 물론 언론이 열심히 매일 보도하죠. 그러나 우리 신문이라든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하루살이 같습니다. 예. 얼마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렇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일단 사람들에게 책임 윤리를 강화하는 쪽에 그런 어떤 풍토가 필요하겠다. 예. 인물 비평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무슨 협치도 하고 우리가 협력도 할 텐데, 소통보다는 불통, 독설, 비방 이걸로 오히려 이름을 얻는 분들이 많아져요. 예. 그럼 그게 정치인들의 롤모델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거 안 돼요. 정치가 그야말로 이전투구밖에 안 됩니다.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 갖고 시작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독자들이 별로 사랑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파일을요, 우리 저 전라북도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름까지 다 파일을 만들어서 훗날에,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파일이라도 만들어서 훗날 인물 비평을 다 해보자. 원래 목표는 있으셨군요.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까지였죠. 근데 중간에 그게 실패하고 접으면서 지역까지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인물 비평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여튼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더 인물과 사상을 좀 읽어보면서, 그리고 또 CBS에 출연을 하셔서 이제 방송 인터뷰를 좀 들었습니다만, 여러 인물들을 이제 분석을 하셨고, 저는 뭐 이제 지역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들이자면, 지금의 현재 정치라는 것이 10대 빵. 우리 지역에서는 10대 빵이 아니고 거의 100대 빵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한 견제 세력, 경쟁 구도가 있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치 속에서 본다면 중앙은 그래도 그런 견제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보수와 진보가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 전북은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대 당이라고 하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부에 바뀔 때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뀌지만 전북은 민주당이 항상 일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은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닐 텐데, 이런 면에서 언제쯤 건전한 경쟁, 건강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그럼 언제까지 불가능하냐?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 우리 저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도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할 때엔
무슨 논리나 이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어떤 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뭐 패러다임은 뭐 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의 틀. 그 사고의 틀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그 틀 속에서 살던 분들이 다 돌아가셔야 돼요. 이건 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그랬어요. 예. 과학에서도 그럴진데 정치라거나 하민크님 혹시 뭐 정치 시사 문제 관련해서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리 예. 정치아들께서 뜻맞는 분들하고는 소통이 잘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생각이 다른 분하고는 절대 소통 불가입니다. 그렇죠. 시작하다가도 이제 안 되죠. 부딪히면 예. 자, 이게 지금 패러다임의 충돌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요, 정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맹목적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종교죠. 예.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것도 이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종교로 우리 피자 간주해줘 버리면 소통이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다. 아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종교를 믿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분에게 이러쿵저러쿵 안 하잖아요. 예.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다종교 국가이면서도 종교 자유가 있고. 예,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인 화이부동을 실천하는 나라거든요. 예, 네.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 존중해 주면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정치도 당신은 이런 종교? 이 종교? 근데 요거는 요 이슈만큼은 그 종교하고 관련 없는 우리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니까 논의해 봅시다.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지금은 민생 이슈까지 종교화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제가 종교화된 것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하나의 정치적 집단이 종교화된 힘이 너무 파이가 커진 부분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다른 또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 나누기가 어려운 구조. 내지는 뭐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할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활약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나 가능하다 그 뜻은 아니고요. 예. 비유가 그랬다는 이야기였고 뭔가 이게 변화를 원하는 민심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정치적 견해가 어떠하건 간에 주변 분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우리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참 뭐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전북 정치 욕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많이 하셔요. 그거는 정파성 자기의 정책 성향 관련 없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컵에도 물이 여기까지 찼지만 마지막 한 방울에 의해서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예. 이걸 병으로 비유하자면 사실은 병따개가 있어야 물이 쫙 해서 이게 솟구치죠. 그러니까 저는 준비는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물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자꾸 진보적인 분들은 구조 중심으로만 보고 인물을 약간 폄하하는데 아이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든 분들이 거의 목 끝까지 차 있어갖고 이거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 이대로 안 되는데 다 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변화를 이끌고 선도할 누군가. 그 누군가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만 되고 또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되죠, 사실은. 어허. 없어도 되고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주셔야 돼요. 예. 누군가가. 이게 제가 정년퇴직하면서 홀가분 했던 게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요. 야, 네가 해봐 이놈아. 말로는 누가 그런 말을 못해? 네, 그렇죠. 그런 말씀. 그러나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홀가분 했다는 이야기는 꼰대가 됐다는 게 나한테 이제 그런 말은 안 하겠구나. 하지만 아직 젊은 분, 특히 2030 젊은 분들을 향해선 누군가가 깃발 들고 욕심내지 말고 사심 갖지 말고 예. 멀리 간다 생각하고 뚜벅뚜벅 이렇게
작업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 만민공동이라든가 예. 변화 옵니다. 거의 차 있어요 지금. 소극적인 참여가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루어지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것들은 또 이루어지고 함께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면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열어지면 그때부터는 역시 달라질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예, 그런 말씀 만들어져 있고요. 예. 전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많을 때 그분들을 다 교체하는 것도 답이지만 예. 더 현실적인 해법은요.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조직의 논리가 있고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온 관행이 있는데 개인이 나서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을 넣어주잖아요. 예. 내부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예. 네. 내부의 변화도. 우리 최근에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예. 예? 전혀 안 하던 모습 막 보여주고. 왜요? 외부의 충격이 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교체가 예.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10대 빵인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예. 되고 무조건 안 되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중간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타협할 수 있고 최소한 6대 4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안 되는 것일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게 왜 10대 빵으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할 뿐 타협점 못 찾고 그러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안이 없는 걸까요? 아니. 마음이 없는 걸까요? 구경꾼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요 길가에서 접촉사고가 나건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나건 길가에서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더라도요 옆에 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무언의 심판관 역할을 합니다. 예, 극단적인 무리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길, 이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쟁을 지켜보고 있구나. 근데 여론이 봤더니 이쪽이 옳은 말일망정 좀 무리한 요구라든가 그 평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 평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양보해야 될, 타협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우리 사이버 만민공동회가 우리 전라북도에 한번 딱 생겼다고 해봅시다. 예, 예. 거기에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들어오셔요. 전북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이 거기에 다 들어와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십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구경꾼이 없어요. 예. 구경꾼이. 구경꾼이 없다는 생각을 관객이 없다는 거예요. 관객이.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안에 전라북도가 지금 국책사업으로서 이제 새만금 이야기를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네. 새만금 방조제를 끝문막이 하는 것을 두고도 몇 년간의 그 논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정지 상태가 있었고 방사능 폐기물 들어올 때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네.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를 두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한 이야기거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현안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떤 방식으로든 돼야 될 텐데 그 방식을 보면 정말 이제 적대적 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네. 뭐 이런 방식이어서 구경꾼은 그러면 유권자인 도민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안 계시는 건 아니실 텐데 그분들의 그러면 뭐 정치적 반발력이든 네. 어떤 이슈에 대한 관심이든 네. 이게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게끔 만들지 못하는 언론의 어떤 소극적인 노력입니까? 언론의 소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일단 우리 제가 한번 미디어를 봅시다. 예. 신문은 사실상 난 그 영향력이 없다고 봐요. 방송이 비교적 그래도 접할 수 있는 이 접촉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긴 하는데 예. 본격적으로 논의할 만한 시간대, 길이 한계가 있어요. 어허. 그리고 대부분 시청하실 때 예. 엄청나게 재미있는 경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많죠. 봐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예요. 지역 시청자가 지역 방송을 관심 있게 잘 보지 않는 한계도 있겠네요. 저 고백합니다. 시청자들 감이 나무라는 것 같아서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우리 지역 프로그램인데 예. 나 지금 저거 뭐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이야 누가 요즘 텔레비전 보지도 않죠. 예.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시니까 얼마든지 다시 찾아서 볼 수 있고 그 기능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 지상파 모델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예. 그 내부에서 오히려 지방이 그러니까 지방이 이제 식민지인데 지방 안에서 지역의 기득권이 지역을 더 무시하는 조사. 교수님은 그런 말씀 안 들으셨나요? 저는 간혹 지나가면 지방 방송 아나운서 지나간다 하는데 지방대 교수님은 전국적인 교수셔서 그런 말씀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좀 내정의 시각이나 자세 이런 부분들부터 지역 방송에 대한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 물론 스스로 지역 언론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부의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실 내용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 차별해요. 제가요, 과거에 정말 이 지역 이 지방 폄하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서 요즘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텔레비전 드라마 대사에 말이죠. 잡소리 그만하지 마 대용어로 지방 방송 꺼. 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몇 건을 기록을 했어요. 무슨 드라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몹쓸 이야기를 이 작가들이 의식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놀란 건 우리 지역에서도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음식점 같은 데서도 그러고요. 사람들이 베개버렸어요. 지방방송 꺼. 의식 없이 그래요. 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폄하하는 거죠. 그 존중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경꾼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그 구경꾼들이 바로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보면 그들을 이제 지지해주는 도민이고 또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너무 도민들을 생각하는 방송, 도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지 않은 내부를 위한 그들 스스로를 위한 정치와 그런 정당 정치와 그런 언론 내지는 또 그런 기득권 그게 30년, 40년 동안 전북이 아니었을까. 저 역시도 반성의 목소리를 내자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도민들, 시민들, 주민들을 위한 지역 방송이 돼야 되고 언젠가 교수님께서 전북의 미시사를 좀 더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런 언론 PD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국악 한마당을 전주총국 주간으로 격주에 한 번씩 만들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국악의 고장이고 그게 어찌 보면 지역 방송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제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또 자신감도 생기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대학이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언론에게 기대를 걸면서도 제가 과거에 변명을 해서 이제 또 욕을 먹기도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지역 언론도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서울공화국 같은 체제 하에서 당장 전국의 모든 지방민들이 대학 관련 뉴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지 지역 대학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의 관심사를 지배하는 것도 물론 지역 이슈들도 소중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한국과 같은 이 소용돌이 체제 하에서 서울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갖다 끌어가 버리니까 정말 지역 언론 종사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비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어찌됐거나 같이 손잡고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 지역민들도 근데 조금 관심 갖고 애정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이제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그 자세는 곤란하거든요. 내가 봐줄게. 이건 오만해요. 내 문제로 여기고 우리 문제로 여기고 날 하나의 당당한 참여자로 여겨주셔야지. 그렇죠. 그래 니들이 애쓴다는데 한번 봐주지 뭐 들어주지 뭐. 예?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참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수님께서 많은 비평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을 앞둔 2018년에 새로운 책을 쓰셨는데 이제 평온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평온이라는 단어 그런데 평온에도 기술이 있구나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다.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건 우리 지역과도 상당히 밀접한 예, 그렇죠.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서요. 예. 이 말씀을 좀 듣고 예, 싶어요. 제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요. 평온을 제가 부르짖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 문제 관련해서 너무 화가 치밀어서 글을 거칠게 썼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 서울에 있는 하여튼 지역 지방 폄하하는 사람들 맨 공격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아는 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강 교수 이제 전주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예. 근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몸담지 못한 게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이거 참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 개인의 삶을 놓고 보자면요. 제가 송천동 살면서 덕진공원 거쳐서 전북대 출퇴근하는 생활을 그렇죠. 쭉 해왔거든요.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덕진공원 봄, 여름, 특히 최고죠. 봄, 가을에 그 예술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 살아왔고, 전라북도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전주 전북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그것과 저희 사적인 삶과 예. 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건 전 인권 유린이라고 보거든요. 인권 유린과 지역 차별이 당당하게 저질러져도 명색이 시신이라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건 말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적으로는 분노를 여전히 하되 예. 사적 삶에서 이걸 병행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참여해 봅시다 그러면은 혹시 자신의 평온이 깨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는 평온하게 사시면서 연대한다는 생각에서 아주 작은 그렇죠. 관심과 조그만 힘, 오죽하면 클릭 한 번이라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클릭 한 번이라도 아니면 좋아요 한 번이라도 그게 다 힘이 된다는 거죠. 예.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온하게 사는 어떤 삶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자세? 예. 그건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마 이미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건 애천하는 편이죠. 그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 노동자분들의 이제 추락 사고, 또 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여러 가지 소수 약자들의 3D 업종에서의 힘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평온함과 그분들에게 있어서 분노해야 될 일이 구분이 지어지는 것처럼 예, 우리가 우리 그렇죠. 지역 안에서 살면서 함께 상생을 하면서도 분노와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 입장에서의 발언, 참여자 입장에서의 표현 같은 것들은 함께 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개인의 삶도 평온해지고 네, 행복해지고 네, 네. 지역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이제 공동체 속에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삶의 질로 놓고 보면 우리 지역 전북이 오히려 더 행복 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가 아니라 저는 한 두세 배 될 걸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그 양극화, 네. 그 상대적 박탈감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쓴소리 이후에 마무리는 좀 지역의 어떤 장점, 우리 전북의 미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덕담 내지는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장점은요. 예. 저는 화이부동이라고 봐요. 이거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비빔밥 정신 이야기를 하길래 저분이 왜 저게 전라북도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걸 이야기를 안 밝히고 넘어갈까? 예. 비빔밥 정신 하면 우리 전라북도거든요. 예, 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으면서도 화합을 도모하는. 그렇죠. 그래서 화이부동은 분명히 나하고 다름을 인정해 주면요. 화합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안 좋은 우리의 단점으로 여겨졌어요. 우리 흔히 사적 자리에서 하는 말로 전남 강주와 비교해서도 전북은 사람들이 너무 온순하고 물러터지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지도 못하고 이거를
폄하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요, 전라북도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협치, 화합, 통합 이거 없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비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스스로 더 키워서 대한민국의 스탠다드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역량, 문제의식 다 갖고 있는데 예. 왜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낮춰보면서 서울 하늘 바라보면서 인재를 다 서울로 보내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함께라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아있는 곳, 어떤 외부에서의 힘을 빌려오거나 외부에서의 어떤 기업 유치, 의존도가 높은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교수님 하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마무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이제 현실주의파니까 예. 기업 기업 유치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생기고 물질적, 물론 뭐 이 세계가 탈물질주의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수도권으로 가시는 분들 정말 예. 힘들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게 나를 생각하고 저처럼 과거의 저처럼 안정된 철밥통 직장이 있는 분들에겐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고 정말 천국이에요. 예. 하지만 정말로 먹고 사는 데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땐 일자리 없고 경제력이 약한 게 그렇게 천국처럼 여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의 이게 소통도 강화하면서 어찌 됐건 이대로 표류에 가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갈 건 아니고 한번 좀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페트롤 전북에서 또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 전국에서 또 전국에 계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비단 전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 어떤 정치 이야기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또 한번 좋은 자리에서 교수님의 다른 주제로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명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